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의 70만 대 차량 리콜,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리고 세계 정치의 진보적 순간은 끝났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테슬라 리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약 51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하며 다시 한번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이 중 99% 이상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된 점이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테슬라와 경쟁사들의 리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테슬라의 최신 리콜 사례. 2024년 12월 17일, 테슬라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의 잠재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약 70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문제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타이어 공기압 저하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죠. 이는 테슬라가 올해 들어 총 15건의 리콜을 진행하며 약 510만 대의 차량에 영향을 미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둘째, 새로운 리콜 분류 방식.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리콜 통지 형식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리 리콜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데요. 이는 하드웨어 수리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구분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테슬라와 경쟁사 리콜 비교. 테슬라는 올해 전체 리콜 차량 중 약 99%를 OTA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경쟁사들은 여전히 딜러 방문을 통한 하드웨어 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는 약 440만 대를 리콜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된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스텔란티스와 토요타도 하드웨어 수리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하드웨어 관련 리콜은 약 3만 9천 대였던 반면 포드는 약 300만 대에 달했죠. 넷째, 소프트웨어 리콜의 장점.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테슬라는 올해 소프트웨어 리콜 10건 중 3건을 담당하며 9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큰 리콜은 터치스크린 경고 라벨의 글자 크기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220만 대에 영향을 미쳤죠. 소프트웨어 리콜은 하드웨어 리콜보다 완료율이 훨씬 높습니다. OTA 업데이트는 거의 100% 완료되지만 하드웨어 리콜은 약 50%의 차량만 실제로 수정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의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 책임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동차가 점점 더 스마트해지면서 소프트웨어 리콜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대규모 리콜에도 큰 재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테슬라의 OTA 방식은 리콜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며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리콜 이슈와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방식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르트랑 브누아 기자와 데이비드 루노 피팔몬가 기자가 전한 세계 정치 변화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 정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변화의 원인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보적 정치의 후퇴 왜 발생했나? 지난 20년 동안 서방 국가들에서 진보적 정치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둔화, 기록적인 이민, 노동계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우파와 포퓰리즘 정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낮은 실질 임금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 이민정책 대규모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기득권 불신 학계, 금융계, 전통 정치권을 포함한 엘리트에 대한 불만. 둘째, 글로벌 우경화의 구체적 사례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부상.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번 백악관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으며 그의 포퓰리즘은 노동계층과 기득권에 대한 반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좌우 정당 모두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트리도 정부의 위기. 캐나다에서는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진보적 자유당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택 비용 상승, 개방적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약 20%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파 정당의 약진. 독일 중도 우파와 극우 정당이 상위 두 정당을 차지하며 현 중도 좌파 정부는 사상 최저의 인기를 기록 중입니다. 프랑스 국민연합은 의회에서 가장 큰 단일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이 집권하며 온건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득권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 변화의 구조적 원인. 이 변화는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주기가 아니라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대중주의의 부상 전통 정당에 대한 거부감과 기득권 비판이 주요 요인입니다. 사회적 분열 심화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정치 견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우선순위 강화 글로벌 이슈보다 국가 내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의 전망. 우파의 부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우파 대 극우의 갈등. 중도우파 정당과 극우 정당은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중도우파 CDU는 극우 AfD와의 연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마비.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들 간의 연정은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세계 정치의 변화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각자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진보의 후퇴나 보수의 승리로만 보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